둘째는 뭐냐면 조합하는 겁니다. 조합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세분화하는 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번엔 조합하는 건데요. 조합하는 건 이런 겁니다. 유머 이끌어내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만들어낸 건데 새로운 조합이 놀라움을 만들어냅니다. 기존의 단면이 있다. 이 빈이라는 게 아까 스토리지 빈이라고 하는 기억의 저장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 기억의 저장 공간에서 상관이 있는 것들, 이것과 상관이 있는 것들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는 것들을 두 가지를 연결했을 때 연결하면 기본적으로 낯설어집니다. 낯설어지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유머가 계속 나왔던 것처럼 재미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단면이 조합되면 놀라운 영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라는 이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얼음, 그랬을 때 바로 떠오르는 거는 차다, 투명하다, 물이다, 영도다, 냉장고다, 겨울이다 이런 것들이 단어가 연상되어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얼음과 1차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를 연결하면 낯설지 않기 때문에 전혀 창의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만 더 떨어져 있는 얼음이 녹으면 그러면 겨울이 아니라 겨울 다음에 무슨 단어로 연결되는 거예요? 봄 연결돼서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라고 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놀라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낯설죠. 근데 공감이 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창의적이라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단어들 영역 있잖아요. 얼음인데 차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봄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 속해 있는 단어였고 별로 얼음이랑 만난 적이 없었는데 만나게 되는 거리가 멀은 것들을 만나게 하면 일단 다름은 확보되는 거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창의적이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놀라운 거고 초코파이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건 초코빵, 마시멜로, 군대, 오리온, 추억 이렇게 나오는데 추억이라는 단어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정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코파이와 정이라는 단어가 만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험의 상품이 된 거예요. 빵이 아니고요. 이거는 감성적인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채로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정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래서 노래도 온 국민이 알아요. 말하지 않아. 이걸 다 아는 건 이제 초코파이에 묻어있는 추억과 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거리가 조금만 멀어진 걸 만났는데 공감이 된다? 그러면 놀라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영역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80점과 80점이 만나면은 그 영역을 합쳐서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120점짜리의 놀라운 영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티타임스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카드 뉴스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유전자 타고난 게 훌륭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사람은 노력만으로 될까요? 출발선이 공정하면 그러면 노력만으로 될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김연아 선수처럼 열심히 똑같이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찬호 선수랑 똑같은 훈련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박찬호 선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타고난 유전자도 없고 죽을 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멘탈도 안 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만화가 스콧 애덤스의 사례를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재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재능을 겹겹이 쌓으면 되지 않겠는가. 재능과 재능을 합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클리어에 따르면 스콧 애덤스 만화가의 성공 비결은 두 가지 이상의 꽤 괜찮은 재능을 조합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화가는 주로 뭘 한 거냐 하면 나는 일반인보다는 그림을 잘 그리지만 예술가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또 주변 사람들을 웃기기는 하지만 코미디언들보다는 재미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림은 대충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고 코미디언보다는 웃기는데 웃기는 거는 80점. 그림도 80점. 근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해 가지고 풍자 만화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자 만화는 영역에서는 12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상위 25% 수준이 되라고 한다고. 1등 1%가 되라는 게 아니라 상위 25% 정도 수준이 되고, 근데 누구나 그 정도는 연습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다른 재능을 상위 25% 수준까지 올린 다음에 그걸 결합하면 새로운 영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콧 애덤스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MBA를 거쳐서 은행과 통신회사에서 근무했는데, 하지만 뛰어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이 영역에서는. 그런데 이런 경험에다가 그림 실력, 유머를 조합해서 38세부터 전업 만화가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진짜 예술가 수준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과 사회 문제를 해학으로 풀어내면서 풍자 만화에서 독보적인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면, 이분은 한 분야의 천재는 아니지만 두 분야의 80점을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서 놀라움을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재능 있는 두 개 이상 분야에서 상위 25% 수준이 될 때까지 노력하고, 그리고 두 개를 조합해서 새로운 영역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시로 해보면요. 조합을 할 때 사회사업으로는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 사회사업에다가 새로운 만남을 제공해보는 거예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안이 정의가 되어야 되고, 이게 무슨 문제다, 무슨 사안이다 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부합되는 지식과 기술을 결합해야지 사안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안을 정의하는 거는 사회사업이 잘할 수 있는데, 사안을 해결하는 부분은 다른 분야의 지식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사람들은 그래, 저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새로운 것 같아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수가 필요한데 3D 프린터로 문제를 해결해요. 사안을. 그러면 사람들은 새롭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죠. 사고로 팔을 잃은 동갑내기를 위해 3D 프린터로 의수를 만들어 전달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훈훈한 사연의 주인공을 양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3D 프린터. 1시간 정도 지나자 손가락 하나가 완성됩니다. 사포로 다듬어 조립한 뒤 부품과 모터, 전자 회로를 연결하면 전자 의수가 완성됩니다. 청년 사업가 이상호 씨가 개발한 겁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사고로 팔을 잃은 동갑내기가 올린 글이 개발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4천만 원 정도나 되는 전자 의수를 살 형편이 안 되지만 젊기에 포기할 수 없다는 사연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첫 번째 전자기술을 만들면서 저희가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고요. 지금은 새로운 전자 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따로 움직이고 크기와 무게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한 포털의 제안으로 개발 지원 펀딩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전자 의수가 개발되면 누구나 3D 프린터만 있으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설계도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어느 업체든 개인이든 간에 이 설계를 그대로 다운로드하고 똑같이 시도해서 만들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구축할 것이고, 돈이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이상호 씨는 온라인에 올라오는 응원글이 있기에 전자의수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말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자, 의수라는 영역과 만약에 3D 프린터를 융합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영역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약자를 위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합되기 시작하면 또 새롭다고 느낀다는 거고요. 시각장애를 위한 시계, 만져보면 되는 이런 영역도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시각장애를 위한 스마트워치, 그리고 주거약자를 위한 과학이라는 것이 접목되면 하얀색만 칠해도요 온도가 속 떨어진답니다. 여름에. 그럼 에어컨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자에다가 금융한 거, 그리고 약자에다가 불법 채권 추심 대응한 거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사업은 매우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이라고 느꼈었는데, 약자, 경제 약자에다가 더하기 불법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채무 탈출 강자라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저는 사회사업도 알죠.
근데 뭐도 알아요? 빚도 알아요. 그래서 빚도 80% 이상 제가 알고, 그리고 사회사업 약자에 대해서도 80% 이상 아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요런 새로운 영역처럼 보여지는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약자에다가 사회보장 제도를 연결한다든가, 그리고 거동 약자와 건널목에서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연결하는 것,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새롭다고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은 어르신에다가 병원,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르신 친화병원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인천 서구노인복지관에서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글씨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계단이 너무 높거나 설명이 제대로 안 될 만큼 리플렛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르신 대상으로 안 갖춰져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고, 바꿔주고 나면 어르신 친화병원이라고 사진을 붙이는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르신들과 더하기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합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역사회 기존에는 어르신 대상으로 어르신에게 어르신도 살기 좋은 동네 하는 캠페인 같은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이렇게 조합을 하기 시작하면은 마치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고 놀라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가능하면은 조합하는 것으로서 가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아까 이야기가 뭐예요? 복지 웹기획. 신철민 선생님. 신철민 선생님은 복지에다 뭘 조합하신 거예요? 웹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새는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시죠. 왜냐하면 웹이라는 것으로부터 적합도가 높은 쪽으로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도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건 신철민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 영상 전문 사회복지사 생각해 보세요. 복지에 뭘 결합한 거예요? 영상을 결합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수용 영역대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중간쯤에 있는 30%에서 50% 정도에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니까 주목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선호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웰다잉 사회복지사. 오늘 강원남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뭘 썼냐 하면, 강원남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썼는데 어느 교수님이 당신은 현장에도 있지 않으니, 그리고 웰다잉에 대해서 죽음학에 대해서도 석사 과정 같은 걸 밟지 않았으니, 그러니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어느 교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서요, 그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분야만 파는 걸 전문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것은 영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학교에서만 공부하셨나 보다. 왜냐하면 사회에 나오면요, 영역과 영역을 조합해서 자기 영역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영역을 깊게 파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영역과 영역을 융합하고 조합해가지고 영역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 강원남 선생님 충분히 그거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사는 주로 개인의 죽음보다는 사회만 본다. 그런데 우리 사회 사람들은 사회 구조는 안 보고 개인만 본다. 내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웰다잉 하도록 도우려면 이 사회와 개인의 것이 두 가지가 중첩돼서 같이 봐야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죽음학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만 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만나도록 하는 영역에서 분명히 자리가 있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 영역을 하련다. 전문가라고 인정받지 못해도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진 않지만, 하지만 거의 장담할 수 있어요. 이분 분명히 자기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만들어낼 겁니다. 웰당이라는 영역의 강사는 많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웰당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독보적인 분이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이분 밥을 못 먹어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요, 매우 독보적인 존재가 되실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아무도 안 하니까 독보적인 존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의 모금, 정현경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도 사회복지 하시면서도 모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회복지사인데
모금가이기만 한가? 그렇지 않다. 사회복지 가치와 철학을 기본으로 깔면서 모금 활동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나는 돈을 받아오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모금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살리고, 관계를 살림으로 또 모금이 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을 결합하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모금가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회복지와 모금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모금만 알지 사회복지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통 사회복지사 만나도 당신은 모금은 모르지만 나는 모금과 사회복지를 같이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첫 번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주려면 첫 번째 세분화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80%와 80%를 잘하는 것들을 결합하는 것. 이게 맨 앞으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그래야지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못하는 걸 보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는 것으로 어떻게 결합할까. 대전의 어느 선생님은요, 자기가 음악을 너무 좋아한대요. 음악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조직을 할까 라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거죠. 선의관학종합사회복지관의 이가영 선생님이라는 분은 느슨한 모임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 느슨한 모임의 출발점은 본인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책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무슨 모임을 제안하는 거예요? 책 모임을 제안하고 그 책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분들이랑 모이는 건 일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고 책을 읽으면서 이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막 부여해주고, 그러면서 느슨한 모임 여러 개 만드는 게 자기는 세상을 구하는 일이래요. 지난주 금요일 날 뵀었거든요. 이가영 선생님의 대전 선생님, 지역복지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자기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요. 책에 그렇게 써 있대요. 그러면서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니까 이건 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을 조합하시면